여권에서는 경기도지사 후보가 상당히 또 화제가 되고 있어요. 유승민 전 의원이 경기도지사 출마 선언을 했죠. 그런데 또 이어서 김은혜 지금 당선인 대변인을 사퇴했어요, 오늘. 그래서 경기도지사에 도전하는 것 아니냐. 이런 추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. 맞습니까? 근거가 있는 겁니까? 어떻습니까? 근데 사실 아직 출마 결심이 서지 않았다고 아침에 밝혔지만 도지사 출마할 게 아니라면 네. 지금 시점에서 당선인 대변인을 그만둘 이유가 없죠. 없겠죠. 출마 결심이 서지는 않았지만 앉아 있는 것 정도는 된다. 네, 좀 있으면 설 겁니다. 네. 그래서 사실 기정사실로 봐야 되는 것 같고요. 이렇게 되면 김은혜 의원 입장에서는 대선 주자급인 유승민 전 의원과 경선하면서 선전하는 것만 해도 굉장히 많은 걸 얻게 되는 것이거든요. 그리고 경선이 4월 안에 마무리된다면 의원 측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어요.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충분히 던져볼 만한 승부수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게 경기도 선거뿐만이 아니라 전국 선거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 같아요. 경기도 경선이 치열해지고 또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하지 않습니다만 일부 언론에서는 국민의힘이 지금 여성 유권자들에게 조금 소홀하다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는 이 와중에 김은혜 의원이나 또는 출마 점쳐지고 있는 윤희숙 전 의원 같은 이 여성 정치인들이 나서서 유승민 전 의원과 치열한 경선을 벌이면서 국민의 관심을 쫙 집중시키면 그 자체가 경기도를 넘어서 전국적인 이슈가 되면서 다른 지역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주는 경선 붐이 일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윤희숙 의원도 경기도지사 출마를 지금 생각하고 있나 보죠? 뭐 언론에서는 하마평에 계속 오르고 있는데 본인이 네. 입장을 밝히진 않았고요. 다만 네. 최근에 발표된 주요 여론조사를 보면 네. 국민의힘 후보 중에서는 유승민 전 의원이 1위 그리고 윤희숙 전 의원이 2위를 기록하고 있더라고요.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초선이에요. 초선. 네. 근데 초선인데 이제 대선 주자급이 아니라 대선 주자였죠. 유승민 전 의원하고 지금 붙었어요. 그랬더니 언론이 말이에요. 빅매치 이렇게 제목을 달기도 해요. 초선이 붙었는데 그것만으로도 상당히 김은혜 의원은 후광을 벌써 입기 시작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승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나요? 이길 수 있을까요? 유승민 의원한테 네. 저는 굳이 얘기하라면 이기기는 어렵다라고 이기기 어렵다. 봐요. 네. 근데 유승민을 이길 수 있는 사람, 당내에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 했을 때는 네. 그 역시도 김은혜가 거의 유일하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. 왜냐하면 뭐 이번에 특히 유 전 의원에 대해서 견제구를 날리는 사람들, 심재철 전 의원이나 또 가세연의 강용석 변호사도 경선에 도전을 하고 있는데 이쪽이 이제 유승민 전 의원에 대한 당내 비토 여론, 정서 이런 것들을 잘 표현하고 있기는 하나 이들도 좀 뭔가 친박이라든지 어떤 특정한 카테고리에 좀 갇혀 있는 성격이 있거든요. 그렇다면 거기에 있는 한 확장성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유승민 전 의원을 이기긴 대단히 어려울 겁니다. 네. 근데 이제 김은혜 의원 같은 경우는 뭐 친박 이미지도 거의 없고 원래 이명박 정부 출신이기도 하고 또 최근에 국회의원을 시작했기 때문에 네. 예전에 뭐 탄핵 문제라든지 친박 이런 데서 자유로운 측면이 굉장히 강하죠. 네. 그리고 대장동 저격수를 하면서 대중성도 많이 올라갔고 또 윤석열 당선인의 대변인이었다라고 하는 점 그리고 여성이라는 점 이런 것들을 종합했을 때는 유승민을 제외한 주자들 중에는 가장 확장성이 높고 그나마 유승민을 제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주자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. 상당히 위협하는 수준까지는 갈 거다. 그럴 수 있죠.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. 네. 만약에 김은혜 의원이 유승민 전 의원을 꺾는다면 이거는 대파란 아니겠어요? 파란이죠. 그러니까 저는 유승민 전 의원하고 김은혜 의원 간에 경쟁이 흥행이 붙어가지고 네. 유승민 전 의원이 이겨도 유 전 의원한테 큰 도움이 될 것이고 네. 거꾸로 김은혜 의원이 이기면은 또 파란이 일어나겠죠. 역대까지 그 한국의 지방자치단체장 중에 광역단체장 쪽에서 여성이 한 번도 배출된 적이 없습니다. 그러네요. 네, 한 번도 네. 없거든요. 네. 그러면 그 첫 도전을 향해서 가는 그런 유력한 주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렇다면은 사실은 경기도는 제가 봤을 때 그래도 민주당이 좀 유리해요.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네. 선거에서도 경기도가 상당히 큰 표 차이로 이겼어요. 네, 이재명 후보 한 5%포인트 정도 5% 정도 이겼기 이겼죠. 때문에 네. 그리고 저는 민주당에서 김동연 전 부총리가 나오면 민주당에
마이너스 요인은 좀 많이 적어질 거다. 안민석 의원 같은 사람이 나오는 것보다는. 네. 그래서 아직까지는 저는 민주당 승산이 경기도에서는 더 높다고 보는데, 근데 경선이 잘 되면 그거를 지난 대선의 5%포인트 격차를 좁히고 추월할 수 있는 동력을 마련할 수가 있게 되겠죠. 빅매치가 그래서 의미가 있겠군요. 네.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는 저의 예언을 막기 위해서라도 김은혜 의원이 보다는 유승민 전 의원이 되었으면 합니다. 순전히 제 개인적으로. 네, 제가 뉴스트라다무스 혼자 할 때, 그때 예언을 했기 그때 때문에. 이제 다음 국회에서 볼 사람들 이라고 예언을 해서 네, 대장동 청문회에 나왔던 의원들 5명의 운명을 제가 예언을 했거든요. 그중에 어떻게 김은혜 했어요? 의원은 다음 국회에서 보게 될 것이다. 아, 예, 예언을 했었죠. 그랬군요. 순전히 예언 맞추려고. 그 유승민 전 의원은 거기 안 들어갔나 보죠? 아, 그 대장동 청문회 없었죠. 아, 그렇네요. 그리고 이제 김은혜 지금 의원이 경기도지사가 만약에 되면 말이에요. 제일 긴장할 사람이 있죠? 이재명 전 지사. 아니 근데 이재명 민주당 상임고문은 네. 그냥 경기도 도정이 교체되는 것만 해도 네. 엄청 긴장하실 것 같고 아, 그래요. 지금 사실상 성남시장은 국민의힘 좀 유리한 국면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. 네. 은수미 현 성남시장이 불출마 선언했고 지금 뭐 수사받고 또 있죠. 어제 소환 조사 받았다고 하더라고요. 그렇게 되면 성남시장이 교체됐을 때 성남시 캐비넷에서 뭔가 말이 나오지 않을까. 특히나 성남 FC가 저는 아킬레스건이라고 보는데 네. 우리 대선 국면 때 성남시 전 부시장, 시장 대행하셨던 분 모셔서 성남 FC가 시장 권한 대행에게도 보고를 안 하더라. 네. 거기서 대체 어떻게 자금이 집행됐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이야기 들었잖아요. 그렇죠. 뭐가 나올지 모르고 또 경기도 도정이 교체되면 당연히 또 이 경기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이재명 상임고문이 2년 동안 굉장히 무리하게 경기도 조직을 늘려서 대선을 대비했다라는 평가가 여의도에서는 공공연연하게 나왔었습니다. 네. 그런 부분들이 하나둘 밝혀진다면 정치적 타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네. 꼭 뭐 특정인이 아니더라도 이재명 상임고문 입장에서는 성남과 경기도를 사수하는 게 본인의 정치 생명을 위해서도 정말 중요한 이슈인 것 같고요. 그래서 더더욱 대선 패배 이후에도 다소 무리하게, 네. 다소 조급하게 민주당 그립을 계속 놓지 않으려고 하면서 서울시장이나 이 경기도지사 공천에 개입하려는 이유도 역시 성남시정과 경기도정이 국민의힘에게 넘어가게 되면 돌아올 타격이 부담스러워서인 것 같습니다. 네. 근데 성남시는 이재명 전 지사가 경기도보다 사수할 확률이 더 낮은 것 같아요. 지난 대선 때도 윤석열 후보하고 이재명 후보 간에 거의 비슷하게 나왔거든요. 성남은. 네. 그만큼 대장동 의혹이나 이런 부분이 좀 타격을 줬다는 얘기겠죠. 네. 경기도에 오히려 성남 이외의 다른 지역에서는 승리를 했지만 성남에서 오히려 그렇게 좁혀져 버렸다는 거. 네. 그리고 얼마 전에 은수미 시장에 대한 또 수사 이런 것들이 더 속도를 빠르게 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성남은 오히려 경기도에 비해서도 더 민주당의 패배 그리고 이재명 후보의 사수 이런 것들이 실패하는 네. 이게 더 유력한 것 같습니다. 예, 이제 국민의힘에서 경기도지사가 되든지 또는 성남시장이 되든지 하면 그 법카의 사용 내역 뭐 이런 것들을 아주 세세하게 알 수 있겠네요. 그죠? 그 배소연 사무관이 무슨 일을 했는지 뭐 이런 것들도 밝혀지지 않을까